구글과 아마존이 올해 초부터 H-1B 비자와 펄m 신청을 전면 중단했다고 발표했어요. 구글은 2023년 초부터 펄m 신청을 모두 중단했고 2025년까지는 이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비자 연장 절차도 안 되고 영주권 지원 절차도 받을 수가 없다. 팩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민이주 미국 변호사 홍창환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외국인 취업 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전면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사실 많은 분들에게, 특히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하고 근로자분들에게는 큰 충격인데요. 제가 오늘 이 소식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H-1B 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H-1B 비자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취업 비자입니다. 유학생들이 고려하는 첫 번째 옵션이 될 수 있죠. 주로 기술이나 엔지니어링, IT 분야에서 많이 사용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비자가 매년 제한된 수량만 발급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3년에만 약 48만 3천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8만 5천 명만이 H-1B 비자를 받았습니다. 경쟁이 정말 치열하죠. 펄m은 미국에서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첫 번째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 내 근로자가 없음을 입증을 해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노동부의 엄격한 검토를 받죠. 이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야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과 아마존이 올해 초부터 H-1B 비자와 펄m 신청을 전면 중단했다고 발표했어요. 구글은 2023년 초부터 펄m 신청을 모두 중단했고 2025년까지는 이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H-1B, 즉 단기 취업 비자로 취업 중인 구글 직원은 영주권 신청이 중단되어서 단기 취업 비자 만료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마주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취업 비자는 처음에 발급했을 때 3년, 그리고 추가 3년이 가능한데 지금 같은 문맥이면 3년 취업 비자 연장도 어렵다고 봐야죠. 아마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2023년 말부터 시작된 펄m 중단 조치는 2024년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메타 한번 볼게요. 페이스북이죠. 메타는 신문 기사가 많이 없어서 관련 자료를 찾던 중에 매우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좀 찾았습니다. 미국 노동부 제공 데이터입니다. 2022년도에 93 케이스 파일 됐죠? Success rate, 성공률입니다. 0. 철회율, withdrawn rate, 100%. 23년 자료 한번 볼게요. 3개 파일이 됐죠? Success rate 0, 철회율 100%. 이 데이터는 메타가 이 기간 동안 펄m 신청에서 겪은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이는 규제 감독과 내부 구조 조정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1B 비자는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23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만 3천 명 중에 8만 5천 명만 승인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스템 분야에서는 더 치열합니다. 8대1 정도 경쟁률이 되는데요. 이 비자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8명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8명 중에 1등이 되면 취업 비자를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취업에 맞는 모든 조건을 구비한 후보자들의 8명 중에 1명을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댓글 중에 이제 이런 글을 봤어요. 본인만 똑똑하면 빅테크가 알아서 비자도 해주고 데려갈 거다. 틀린 말입니다. 그 똑똑한 8명 중에 7명은 빅테크 회사가 원해도 못 데려갑니다. 2024년 현재 시점 기준으로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추첨에 통과해서 취업 비자를 받은 그 한 사람, 그 운 좋은 한 사람은 지금 현재 구글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3년 후에는 귀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자 연장 절차도 안 되고 영주권 지원 절차도 받을 수가 없다. 팩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미국 내 외국인 고용의 불확실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반이민 성향의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인사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현지에서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게 아니라 영주권이 있어야 취업이 되는 좀 이상한 세상이 됐네요. 한국인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 기회가 훨씬 넓어지게 됩니다. 영주권이 있으면 비자 스폰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더 수월하게 채용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유학생들에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외국인 영주권 지원 전면 중단은 단지 일부 미국 회사의 채용 전략의 변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국가 간 파워 경쟁에서 발생하는 결과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소 조심스러운 이야기라 언급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메타의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철회율이 100%였죠. 2021년에 미국 법무부가 메타, 미국 내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 행위를 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메타가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펄m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H-1B 비자나 외국인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해 10월에 메타는 미국 법무부와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메타는 결국 475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을 했고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메타는 펄m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메타에만 압력을 넣었을까요? 해석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취업 환경이 불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무시하기보다는 빠르게 바뀌는 변화를 인지하고 그리고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세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불편하고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분석하고 빠르게 대응합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를 본인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빠르게 바뀌는 이 환경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국민이주 미국 변호사 홍창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